청년들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난립니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데, 청년 취직은 개인도 문제겠죠. 개인도 문제지만 국가의 책임이다. 그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첫 취직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16년, 그 다음에 군대 2년 해서 최소한도 18년을 배우고 사회 초년생으로 하는 출발선입니다. 첫 취직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병에 한 발짝 뛰는 데가 뭐냐? 취직입니다. 취직. 젊은이들의 첫 취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회생활 첫발이니까. 근데 남성의 경우는 뭐 정확하게는 18년이지만 한 20년 재수도 할 수도 있고, 저도 재수했습니다만 취직하느라고 또 취직 공부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고, 여성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한 2년 정도 빠른 거죠. 그런데 취직이 되는 게 뭡니까?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 돈을 버니까 더 부모가 벌어다 주는 밥 안 얻어 먹어도 되는 그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엔 자기 발견.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건 맞고 안 맞는구나. 나도 이런 돈을, 아주 자기 성취. 그런 자기 실현의 시작입니다. 이 취직이라는 게. 막연하게 뭐 취직을 해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연봉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발 내딛는 게 취직인데 그 취직을 못했다. 그렇게 하면, 못하면은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취직을 못하면 사회 첫발을 못 디디니까. 그래서 학교 16년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십시오. 지절로 올라가죠. 학교 16년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6년, 3년 대학 가는 겁니다. 그냥 학교 생활 16년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처럼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밀려서. 그런데 거기 이제 군대 2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경우입니다. 근데 군대 2년이라는 게 사실은 군대 2년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짬밥 2년 먹고 지겨운 보초수고 그러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명령과 지시, 명령과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군대 2년이 결코 지겹다고 생각하면 지겹지만은 군대 생활 안 한 사람, 한 사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군대를 가서 명령을 해보고 복종도 해본 사람하고 그런 걸 하나도 안 겪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군대, 그 명령과 복종을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관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군대라는 게. 그래서 안 온 사람은 지가 좀 꺼리죠. 이렇게 이제 저기 할 때. 그래서 짧지만 군대 복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일생을 두고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제. 뭐 군대 올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이제 지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군대를 복무한 사람한테는 약 200가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미국은 주고 있습니다. 200가지에 달하는 혜택, 180가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군대를 갔다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죽기를 전쟁에 끌려가서 죽더라도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미국엔 많은 겁니다. 이게 200가지의 혜택을 국가가 주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학교 생활을 거치고 군대를 거쳐서 20년이 돼서 세상에 이제 그 6, 7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27, 8세가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직장은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자유시장 경제, 피할 수 없는 경쟁이죠. 시험 봤는데 누군 떨어지고 붙고 들어가더라도 진급이 빨리 되고 천천히 되는 사람, 연봉이 5천인데 4천밖에 못 받는 사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면 경쟁을 배우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게. 사회생활 군대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가서 경쟁도 배우고 그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 가지고 복종과 국가관 뭐 이런 지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다. 취직을 못했다. 그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못 갔다는 건 참 어른들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니까. 돈을 월급을 300만 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못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인 손해고 국가 전체 손해죠.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라 이겁니다. 국가 책임. 그런데 외국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도 부모가 똘똘하면 절대로 자식을 벼락 출세 안 시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도 직장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 협력 안 배우잖아요. 경쟁 안 배우잖아요. 창의, 도전 학교에서 안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스카우트 클럽을 만들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협력과 경쟁, 창의, 도전을 직장에서 배우는 곳인데 그거를 안 겪어보고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덜커덕 사장시키고 그 회사 망하죠.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은 자기 선배들이 겪은 무수한 시행착오 자기가 똑같이 겪을 새가 없죠. 그러면 회사가 망하니까 그 선배들이 야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런 건 돌파했다. 그런 선배들이 쌓아온 수많은 경험을 들어서 배우는 데가 직장입니다. 이게 직장이 그만큼 중요한 데예요. 월급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창의, 경쟁, 협력, 도전 이걸 배우고 선배들이 쌓은 무수한 경험을 말로 다 듣는 겁니다. 선언 먼저 겪은 거를 말로 다 배우는 거죠. 이 직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 데는 건 신문에서 있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 참 안 됐구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철에서 보이는 젊은이들을 동정을 하고 이해를 하신 자세 그건 오롯이 100%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걸 우리 기성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는 건 누굽니까? 채용을 한 건 기업이죠. 그 왜 국가 책임이냐? 그 기업 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좌판을 깔아주는 건 국가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그 활동을 위한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그 짓을 지금 국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통령이 맨날 그 고용 표지판 한다고 뭐 지금 그 짓도 안 하고 있지만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국가가 스스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늘려, 예? 또 공기업 늘려, 또 세금으로 뭐 이렇게 몇만 원씩 그러고 고용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하자면 뭔가 지랄이라고 그러면 뭐 실례지만 하여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무원하고 공기업의 채용을 늘리는 것은 생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부가가치를 쌓는 게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있는 도 세금 받아서 쓰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채용 늘리는 거는 공산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과 그 공기업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또 인천공항에서는 2천 몇백 명인가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헷가닥 바꿔놓고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국가가 뺏어서 지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률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가가 하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능률하고 효율 나는 거 있어요. 아주 똘똘한 공무원 몇 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 걷어서 이제 기업을 동료 활동을 자기들이 하고 이제 우리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노조 환심사고 국가는 항상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당장 고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힘 키워주고 환심사고. 예. 그러면은 노조가 힘을 키운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노동력. 대학을 졸업한 갓 젊은이들이 시장에 들어갈 길을 막는 거예요, 노조가. 자기네가 그냥 딱 버티고 앉아서, 안 물러나는 거죠. 절대로. 그게 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는 싸구려 직장만 주고, 이 물타리를 쌓고 이제 자기 엔조이 하는 겁니다. 노조들이. 보십시오.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6조 유산제 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12조 세금을 내고 12조의 세금을 낸 거는 과거 그 유산세가 3년 동안 3조 6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산을 물려준 거둔 게 그걸 한 사람이 일시에 12조를 낸 거예요. 이건희 씨가. 그 삼성 있는 서초동에 가보십시오. 맨날 텐트 치고 노래하고 꽹가리 치고 그런 노조들이 있어요. 예, 이거 전부 다 사실 전부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직장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때, 바로, 그냥 제때 잡질 못하면은 이게 두고두고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빨리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제때 못하면 그냥 뭐 5년 있다 하고 뭐 또 취직하느라고 노량진에 가서 학원 가서 또 뭐 고시원에 가서 있다가 취직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주눅이 들죠. 그래서 그걸 참 일생을 두고두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직장을 만들어내는 게 중국 쪽 결과적으로는 직장을 만들어내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임무고, 따라서 취직이 안 되는 건 국가가 잘못한 거죠. 좋은 운동장을 만들고 기업들이 페어 플레이를 하도록 반칙하지 않도록 국가는 감시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신나게 뛰도록 이걸 게을리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는 젊은 여러분들, 절대로 기업을 욕하지 마시고 국가를 원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임시직이 어떻고 정규직이 어떻고 하는 건 직장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직장을 만들고 뭐 임시직, 정규직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무능한 국가만 하염없이 쳐다보지 말고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해외로도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해외 취업. 일본에서는 지금 사람 먹고 있어 난립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나 멍청하냐. 매년 1,800명씩 일본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하고 이게 해놓으니까 일본에 가서 취직을 못 하잖아요. 문재인이 그렇게 바보예요. 지금 아주 일본에 싹싹 비는데 스가 요시 그 일본 총리가 쳐다보기나 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는 걸 아니까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 사귀자 그래도 너 임기 얼마 안 남은 동안 상대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가 총리가, 일본 총리가. 그 피해보는 건, 그 사이에 피해보는 거는 매년 2천여 명이 대학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있던 게 싹 끊어진 게 벌써 5년 됐습니다. 젊은 여러분, 당장 힘들고 보수가 적더라도 어디든지 취직을 하십시오. 하셔서 거기서 1등을 하고 때는 각오를 세우시고, 이를 악무시면은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를 악문 보상이 반드시 찾아오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라의 국민의 희망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직장이 없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우선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앞으로 해외 취업의 길이 열리면은 그쪽도 열심히 쳐다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취직해 달러 벌어오고 먹고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힘든 시간 잘 보내시고 내년 투표에도 정권 바꾸는데 투표를 하십시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앞길도 트입니다. 감사합니다.